의료계의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오는 18일 집단 휴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의사들이 전국적으로 집단 행동에 나서는 것은 지난 2020년 이후 4년 만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고 원점 재검토를 요구해온 대한의사협회가 대규모 집단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국 개원이 공직이 등과 함께 오는 18일 휴진을 하고 같은 날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우리는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한 총력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강력하게 밝힌다. 전국 의사들이 대규모 집단 행동에 나서는 것은 지난 2020년 이후 4년 만입니다. 의협 회원들은 휴진 의향을 묻는 투표에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인 63%가 참여했고 이 중 절반을 크게 넘는 73%가 찬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물론 개원이 등 회원들이 실제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따라 여파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대 의대, 서울대 병원이 하루 먼저 휴진에 돌입하는 등 전국 의대 교수들까지 동참 의사를 밝히고 있어 파급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549명이 전체 셧다운에 참여하겠다는 거는 실제 해석을 해보면 대부분의 환자를 보시는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은 참여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만 18일 이후 휴진이 계속될지는 정부의 입장 변화에 달려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휴진 발표에 앞서 정부가 강한 유감을 표하는 데 대해서는 문제의 책임을 의사에게 돌리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정부의 당근책 역시 앞서 여러 차례 밝혔던 방안들인데다 당시에도 의협과 전공의들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만큼 설득이 효과를 나타낼지는 의문입니다. 결국 의료계가 사실상 최후의 수단까지 꺼내든 상황에서 정부가 갈등 조정에 실패할 경우 국내 의료 체계에는 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정부는 의료계 총파업 방침에 대응해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거라며 조속한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의료계가 총파업을 예고한 당일 정부는 한 발 앞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불법 행위라며 깊은 유감을 전했습니다.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사회적 신뢰가 몇몇 분들의 강경한 주장으로 한순간에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한 총리는 강경 분위기 속에서도 침묵하는 다수는 불법 행동에 동참하지 않을 거로 믿는다며 정부 역시 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의료계를 설득하고 의료 공백 최소화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복귀 전공의에 대해선 면허 정지 처분을 포함해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앞서 업무 개시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 등 정부의 과감한 결단에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자 재차 설득에 나선 겁니다. 그동안 관행으로 굳어졌던 전공의들의 장시간 근무와 고된 수련 환경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의료개혁 특위 논의를 거쳐 전공의 연속 근무와 주당 근무 시간의 단축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습니다. 세부 의료개혁 과제들도 구체화했습니다. 의대 증원으로 인한 교육질 하락 우려에 대비해 8월까지 대학별 교수 정원을 이미 배정한 뒤 채용도 차질 없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필수 의료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10조 원의 재정을 투입해 수가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의료개혁 과제들이 모두 마무리되면 응급실 뺑뺑이나 수도권 상경진료 같은 고질적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의료 수준도 한층 더 성장할 거라며 의료계와 국민 동참을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법정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동네 병원까지 집단 휴진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부는 개원이까지 휴진에 나서면 법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공언했는데요. 실제로 어떤 처벌이 가능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20년이죠. 코로나19 확산 속에 의료 인력이 부족해지자 이때도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반발하던 의료계가 집단 행동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정부는 각 의료기관에 진료 개시 명령 발동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냈습니다. 단 지역 내 진료기관이 휴진하는 비율이 30%가 넘을 때라는 단서를 달았는데요. 실제로 해당 명령이 발동되지는 않았지만 이후에 요건을 15%로 내려 지침을 강화했습니다. 이번에도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질 경우 개원이들이 불복하게 되면 의사면허 1년 이하 자격 정지를 받게 되고요. 3년 이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건 공정거래법입니다. 사업자 단체가 개원이들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사업자 단체는 10억 원 내 과징금과 함께 개인이 3년 이하 징역형 혹은 2년 이하 벌금형에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0년 의사협회는 당시 의약분업 정책에 반발해 집단 행동을 주도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 등으로 유죄를 받아 면허가 취소된 바 있습니다. 이외에 집단 행동에 딱 들어맞는 제재는 아니지만 정부가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등 법적 조치할 길 자체는 다양합니다. 개정된 의료법을 보면 어떤 범죄건 간에 법정에서 금고 이상 실형과 선고유예 그리고 집행유예까지 받으면 의사 면허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응급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장이 종사자에게 비상진료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근무명령을 통해 환자에게 불이익을 끼친 경우 6개월 이내로 의사 면허를 자격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